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저는 지금까지 정치하면서 항상 국민을 최우선으로 맨 앞에 서 있었습니다. 비록 다른 생각들은 다르더라도 이재명 후보만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 생각만 같다면 다 함께 모여서 50%를 넘기는 그 방법만이 우리가 정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저는 그 강성 지지자분들께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마도 여권 대권 주자라고 불리는 인물 중에서는 아마 첫 번째로 좀 선언한 게 아닌가 싶은데 성추문 부의장님 상대방 입장에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벌써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몇 번째인 것 같아요, 대선에서. 네 번째입니다. 예, 네 번째.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알기로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4번째 대선 만에 당선이 되셨고 그 이외에 대선 후보로 4번이나 나온 분은 전 기억이 나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완주하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나오셨을 때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면서 사퇴를 했고 네. 두 번째 때는 완주했고 세 번째 때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면서 사퇴를 했습니다. 네. 네 번째는 꼭 완주하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네 번째 정도 대선을 나오는 분이면 이제 좀 안티테제 말고 다른 좀 정책이나 이런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제 기억에 2012년에 나오셨을 때는 박근혜는 되면 안 된다였고요. 2017년 때는 문재인은 되면 안 된다. 네. 2022년에는 이재명은 되면 안 된다. 이게 안철수 후보가 내세웠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의 정치가 뭔지 아직 저도 한 15년이 지났지만 명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극중주의를 주장하셨던 도 있고 뭐 실용주의도 가끔 얘기하셨는데 대체 안철수의 정치가 뭔지는 이번에 완주하시면서 꼭 국민들께 좀 전달해달라 이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완주하라는 당부셨고 박상수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안철수 의원의 경쟁력, 당내 경쟁력부터 일단 봐야 되지 않습니까? 안철수 의원을 따르던 분들이 당내에 굉장히 많았었죠. 근데 지금은 사실 조금 찾아보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고 심지어 이제 국민의당에서 우리 당의 지난 대선 때 2022년 대선 때 들어오셨던 분들도 많이 주변을 지금 떠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영상에도 나오고 있는데 저는 메르스 때 안철수 의원이 저렇게 현장에 메르스 때가 아니죠. 저때 이제 코로나 때죠. 코로나 때 현장에 저렇게 가신 거 굉장히 용기 있는 행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와 같은 용기 있는 행보를 계속해서 이어가지 못했던 지점이 지금 안철수 의원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게 된 이유인 것 같아요. 마라톤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기는 하지만 현재 우리 당에 어찌 보면 극우화라고 할 수 있는 극단화, 이 극단화라는 것을 막아내는 그러한 역할에서는 분명히 역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떤 역할이 있을까요? 뭐 앞으로 그와 같은 극단적인 이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진짜 당내에서 이렇게 패널들 만나도 우리 당의 패널들을 만나도 정말 대놓고 중도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자신 있게 얘기하시는 분들을 보고 있으면 약간 정신이 아찔해질 때가 많거든요. 근데 적어도 안철수 의원은 중도는 없다는 소리는 하지 않는 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점만 해도 현재 우리 당 안에 있는 탄핵에 찬성했고 계엄에 반대했고 중도를 지향해야 된다라는 정치 세력들에게는 나름대로 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30도 여전히 좀 지지를 한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안철수 의원이 아까도 이야기를 드렸듯이 그 코로나 때 대구에 홀로 가시는 그러한 용기를 계속 유지했다면 네. 계속 있었을 겁니다. 진짜 지금 보면은 국민의당 때 안철수 의원과 같이 오신 분들 중에 소위 말하는 친한계로 와 계신 분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권 잠룡하면 한동훈 전 대표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저희가 지난주 몇 차례 전해 드렸는데 책이 곧 출간된다 이런 소식이요. 자, 윤정 기자, 근데 이 한동훈 전 대표의 저서가 베스트셀러 1위에 올라와서 네. 뭐 친윤 그리고 친한계가 뭐 여기 친한계 인사가 있으셔서 좀 잠시 뒤에 말씀하시겠지만 신경전도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한동훈 대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지는 않고 있지만 행보 자체만 본다면 뭐 치러질지 모르는 조기 대선을 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온라인에서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고 있는 이 책도 아직 정식 출간이 되지도 않았는데 네. 이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문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한 전 대표는 이제 책이 출간이 되면 전국을 돌면서 북콘서트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 북콘서트에서 자연스럽게 12.3 비상계엄 그리고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과 관련된 문답이 오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물밑에서도 이른바 이 한동훈 캠프의 윤곽도 상당 부분 갖춰진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박상수 대변인도 속해 계신데 네. 친한계 인사들 언더 73 모임을 만들어서 이미 한 전 대표를 지원 사격하고 있고요. 이런 한 전 대표 행보에 친윤계는 좀 날카로운 시선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일례로 윤상현 의원은 지금은 한동훈 전 대표의 시간이 아니다라면서 대통령의 시간을 침해하지 말라 이런 경고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네, 박상수 대변인께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뭐 4만 부가 팔렸다, 예약이 됐다, 뭐 이런 얘기 들리는데 한동훈 대표는 실제로 이런데 기사를 좀 접할 것 같은데 많이 좀 고무돼 있습니까? 아니면 좀 이 현상을 어떻게 지금 보고 있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요즘에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거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당에 대한 실망이 지금 많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침묵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의사 자체를 표현을 하질 않아요. 정치 얘기 자체를 피하고 싶고 정치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분명히 그러한 마음들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계속 오프라인에서도 국민들을 만날 수밖에 없으니까요. 정치인으로서. 그래서 그거를 느끼고 있었는데 이번에 뭐 4만 부가 지금 뭐 예약 판매가 됐다라고 하는 네.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보니까 아 이게 드러나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동안 어디에 기댈 데 없는 그 마음들이 지금 한동훈이라는 하나의 그 인물을 통해서 또 그 책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결집돼서 드러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느끼고 있고요. 네.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한동훈 대표가 활동을 하게 되면 점점 더 커질 수 있을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지금 나가는 화면 연달아 사진 2개가 나가고 있는데 약간 한동훈 대표가 캐주얼 복장, 편한 차림으로 있는 사진이 나가고 있는데 사진 작가 분이 이 사진을 찍어줘서 지금 오늘 아침에 공개를 한 것 같은데 저런 그건 뭐 예정이 돼 있던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해서 저런 화보를 일종의 찍게 된 것 같은데. 저 사진 작가분 저는 몰랐는데 되게 네. 유명한 분이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몰랐어요. 몰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대표님이 이걸 사진 이렇게 뭐 올리시면서 찍어주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 그래가지고는 그랬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 쪽 한동훈 대표 쪽에 정치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잘 몰라요. 이게 사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네. 잘 모르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춥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이게 최근에 찍어서 네, 최근에 찍었으니까 추운 날씨에, 네, 예. 추운 날씨에 이게 춥지 않으셨어요. 그랬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그만큼 이렇게 지금 보면은 저도 언더 73을 하다 보니까 팬아트 같은 걸 그려서 보내주시는 분이 있는데 너무 좋아요. 팬아트가. 근데 그렇게 한동훈 대표를 그냥 응원하면서 그렇게 해주시려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 다 받을 수는 없지만 또 대표님이 여기에는 좀 응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성추인 부의장님 일단은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친윤계 의원들 같은 경우 굉장히 좀 지금 현재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한동훈 대표가 나서는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쾌감을 좀 드러내고 있거든요. 실제로 정치에 복귀해서 나온다고 하면은 경쟁력은 얼마나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저는 탄핵 심판이 인용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조기 대선으로 넘어가면 보수의 지형이 확 바뀔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뭔가 보수 지층에서 아직까지도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고 대통령의 탄핵을 막아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기 때문에 김무수 장관의 지지율이 좀 높게 나타나는 것이고 하지만 탄핵 심판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누가 확장성 있는 후보인가로 뭔가 지형이 확 바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한동훈 전 대표의 입지가 나쁘지 않죠. 그리고 저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다고 보는데 비상계엄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그리고 하나는 명태균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네. 근데 공교롭게 김문수 장관도 두 가지로부터 모두 자유롭습니다. 물론 김문수 장관은 뭐 비상계엄에 나는 뇌가 있었다면 뭐 막았을 것이다. 사과라고 했을 때 또 사과하지 않고 이런 모습도 보이긴 했지만 본인이 그 국무회의에 참여를 안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자유로움을 갖고 있고 한동훈 전 대표는 그 반대 투표할 때, 그 해제 투표할 때 직접 들어갔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또 자유로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 명태균 씨와 관련된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돼서도 다른 후보들이 뭐 여러 가지 아직 풀리지 않은 의혹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 분만큼은 굳건하게 뭔가 연관성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한동훈 전 대표의 시간이 충분히 올 수 있다. 다만 제가 봤을 때는 결국 그 강성 보수 지층이 지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비토가 심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막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자연스럽게 지금의 상황에서 탄핵 이후로 넘어가면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보다는 일반 보수 지지층의 목소리가 커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에게도 분명 기회가 올긴 올 것이다. 근데 그 갈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지금 친윤의 반응만 봐도 네. 엄청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봤을 때 거의 뭐 입틀막이잖아요. 지금 아무 얘기도 하지 말라라는 건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시간이 아니라 지금 제가 봤을 때 사법부의 시간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시간을 방해하지 말라. 저는 공감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친윤에서 지금 가장 경계하는 사람이 누군가가 드러난 건 아닌가라고 그렇게 네. 봅니다. 한동훈 대표가 명태균으로부터는 좀 자유로운 인물이다 평가 주셨는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오히려 명태균의 입에 오르면서 곤혹을 치르고 있는 상황인데 명시 측이 오 시장과 만난 식당 이름을 공개하고 나섰습니다. 오 시장이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인지 명시 측 목소리 한번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협 사무실 대각선 50m쯤 되는 곳에 중국집이 하나 있습니다. 중국집 이름이 송라고 이 에서 오시원을 만납니다. 오 시장이 아마 그때 당시 간장에 계란 반숙 그 전단계 요리를 좋아하더라. 청국장집에서도 만나거든요. 그다음에 또 짱어집에서도 만나요. 몇 시에 어디로 와라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 문자가 있는데 예. 그것이 그 송인지 예. 청국장집인지 짱어집인지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저희들은 알 수가 그러면 없습니다. 네, 명치가 오세훈 시장과 뭐 측근이죠. 뭐 3자 간 회동을 했다 이런 얘기를 주장했는데 윤지영 기자 보면은 명시 측 입장인데 굉장히 구체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 측도 이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을 했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 측은 이 명 씨의 이 주장을 정치 사기꾼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제2의 생태탕 기도로 규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명 씨가 우 후보를 만난 걸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핵심은 여론조사 결과를 누구에게 줬는지다. 오 시장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론조사가 어디로 갔는지 밝혀지고 있는 만큼 검찰 수사 의지만 있다면 이른 시일 안에 수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오세훈 시장 측은 밝히고 있습니다. 네, 박상수 대변인 일단은 오 시장 같은 경우 뭐 제일 생태탕이다라고 얘기했던 게 지난번 선거 때 좀 시달렸던 그 부분을 떠올리면서 이것도 사실 무은이다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굉장히 좀 구체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근데 진짜 생각해보니까 생태탕 사건이랑 되게 많이 겹쳐 돌아가긴 하네요. 그 생태탕 집에 대한 이야기랑 그렇긴 한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일 최악의 우리 당의 입장에서의 리스크는 대선 국면에서 뭔가 구체적인 게 나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보가 결정되는 지점 전에 정말 수사기관이 빠르게 공정하게 정확하게 수사해서 네. 좀 어느 정도 결과를 좀 내줬으면 좋겠다라는 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만약에 뭐 이와 같은 의혹이 있는 후보 중에서 우리 당의 후보로 이렇게 선정이 됐는데 대선 국면에서 뭔가 구체적인 게 나와버리게 되면은 사실 지난 대선에서 김경률 회계사가 나서서 이야기한 그 대장동 사건 화천대유 천화동인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았다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이길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잠재적 리스크가 존재한다라는 측면이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측면이고 정말 오세훈 시장 이야기하는 것처럼 빨리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돼서 이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